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의 기분을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시련이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그야말로 이젠 아무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죠. 1971년 12월 23일 학교를 졸업한 줄리안 케프케도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 다음 날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7살의 줄리안 케프케가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학교를 마쳤을 때 아빠를 만나기 위해 그가 근무하던 아마존 열대우림에 위치한 연구소를 엄마와 함께 찾아가려 했어요. 모녀는 최대한 빨리 리마를 떠나 연구소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푸칼파로 떠나려고 했지만 연휴 기간이라 거의 모든 비행기표가 팔린 상태였어요.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과거 2번의 기체 추락으로 평판이 좋지 않던 난사 항공이었어요. 하지만 1시간 길이의 짧은 비행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지 않고 란사 508편의 유일하게 남은 2 좌석을 구매했어요. 하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비행기표를 사고도 7시간을 대기한 후에야 겨우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12월 24일 오후에 비행기가 이륙했죠. 처음엔 순조로웠지만 하늘이 금세 조금씩 어두워졌고 비행기는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당연히 케프케는 엄마를 비롯한 다른 승객들처럼 불안해지고 긴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었죠. 비행기는 안데스 산맥을 지나 약 6,400m 상공에서 벼락과 천둥을 동반한 큰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렸고 짐칸에 넣어둔 짐가방들이 떨어져서 기내 안에서 날아다녔어요. 겁에 질리고 무력한 케프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몇 분 후 벼락이 번쩍하며 비행기에 꽂히자 그녀도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료 탱크에 불이 붙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 날개 한쪽이 찢어졌어요. 줄리안이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비행기는 수직 낙하를 시작했고 기내는 사방으로 찢겨나가기 시작했어요. 벨트로 좌석에 고정된 케프케는 지상에서 약 3,050m 떨어진 상공에서 공중제비를 돌며 그대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듣고 본 것은 속삭이는 바람소리, 그리고 그녀를 향해 빙글빙글 도는 우거진 정글이었어요.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마 우거진 숲과 그녀가 앉은 좌석이 충격을 완화하는 쿠션 역할을 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그녀는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았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이죠. 그 다음 24시간 동안 줄리안은 기절했다가 의식을 되찾기를 반복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 그녀는 엄마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곧 혼자서 정글 한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추락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이제 이 열대우림을 혼자서 헤쳐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줄리안의 쇄골은 골절된 상태였고 팔다리 곳곳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갖은 고통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악몽에서 빠져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먹을 것을 찾던 도중 그녀는 머리 위 공중을 맴도는 비행기 엔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 추락 사고는 페루로 하여금 국가 역사상 가장 큰 수색전을 실행하게끔 했지만 숲이 너무 울창하고 거대해서 공중 수색으로도 사고 현장이나 사람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비행기 소리가 사라지자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거란 걸 확실히 알게 됐죠. 다행이었던 것은 추락 현장에서 사탕봉지를 찾은 것이었는데요. 그녀가 다음 열흘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식량이었죠. 하지만 곧 그녀는 기운을 차릴 만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물이 흐르는 소리였어요. 이쯤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줄리안은 사실 정글을 꽤 잘 알고 있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아마존의 야생생물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였거든요. 그녀는 아빠와 함께 연구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열대우림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류를 따라가면 결국 문명을 만날 수 있다는 아빠의 말을 기억해냈죠. 게다가 그녀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도 얻었죠. 그렇게 줄리안은 작은 개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여정은 매우 험난했어요.
아마존 열대우림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기진 표범들과 날카로운 이빨을 자랑하는 검은 악어들, 그리고 마른 잎사귀 사이에 몸을 숨긴 독사들이 가득한 서식지죠. 그들을 실수로 밟지 않기 위해 그녀는 신고 있던 유일한 신발 한 짝을 앞으로 던지고 줍기를 반복하며 조심스럽게 전진했어요. 게다가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통나무를 오르고 울퉁불퉁한 뿌리를 넘어야만 했죠. 하지만 아무리 덥고 배고파도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당시 아마존은 우기였기 때문에 따먹을 수 있는 과일도 없었어요. 그녀는 칼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자나무 뿌리에서 야자순을 캐먹을 수도 없었죠. 줄리아는 낮에는 강렬한 햇살을, 밤에는 쌀쌀한 날씨를 견뎌냈습니다. 열대우림을 헤맨 지 며칠 만에 그녀는 드디어 큰 강기슭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그곳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없었죠. 비록 사기는 떨어졌지만 그녀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줄리아는 강가의 수심 얕은 부분엔 노란 가오리가 서식하기 좋아한다는 것을 명심한 채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강 가운데에서 수영에 가기로 했어요. 노란 가오리는 수심이 깊은 곳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피라냐 떼나 악어 무리만 마주치지 않기를 바랬죠. 결국 그녀는 해가 떠 있을 때는 강에서 수영을 했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무트로 다시 올라왔어요. 하지만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벌레들이 그녀를 계속 물어뜯었고 상처는 더 악화됐습니다. 지친 여정을 시작한 지 열흘이 되던 날 그녀 스스로 환영을 보는 중인지 착각하게 만들 만한 광경이 드디어 눈앞에 나타났는데요. 바로 큰 배였죠. 줄리아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었고 신기루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배를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그 배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만 강기슭으로 이어진 길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야자나무 잎 지붕으로 된 오두막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길을 따라 걸었어요. 오두막엔 아무도 없었지만 줄리아는 선외 모터와 휘발유통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팔에 난 상처가 정말 깊었고 구더기가 생겨날 만큼 심하게 감염된 상태였어요. 그녀는 당장 구더기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줄리아는 예전에 아버지가 경유를 사용해 가족이 함께 키우던 강아지로부터 구더기를 제거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상처에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구더기들이 살갗을 파고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실로 엄청났죠. 하지만 결국 그녀는 구더기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줄리아는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조금 더 편안하게 눈을 붙이기로 했어요. 다음날 그녀는 사람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도 그녀는 스스로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는 줄로만 알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그 남자들이 오두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줄리안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보세요. 그들도 적지 않게 당황했는데 그들은 처음에 그녀가 인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의 존재인 물의 여신으로 착각했는데요. 이 여신은 돌고래와 금발의 백인 여성 혼종이었습니다. 줄리아는 그 3명의 벌목꾼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고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를 뗏목에 태우고 강을 따라 내려가 그들의 벌목장으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인근 비행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드디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곧 도착했고 그들은 드디어 상봉하게 되었죠. 줄리아는 병원에 머무르는 동안 수사관들에게 사고 현장의 위치를 찾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현장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1일 동안 정글에 갇히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래 댓글을 통해 당신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밝으면 채널도 구독해주세요.